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입니다. 11월 11일은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였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MSCI 반기 리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11월 11일을 광군제라고 부르는데요.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통칭해서 광군제라고 부르는 이날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광군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 11일 광군제에는 밑에 보시면 싱글즈 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싱글즈 데이 뭐 영어로 보셨을 때도 감이 오시겠지만 그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을 독신절 솔로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광군이라는 단어가요. 이 광군이라는 단어가 호랍이나 독신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또 이제 여기 숫자 1이 사람이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해서요. 이 1이 4개 모이는 날을 이제 광군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9년에요. 2009년에 그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할인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광군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 행사는 쌍 11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11월 11일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직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광군제 때 뭐 직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벤트들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이날이 많이 익숙하실 거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광군제라는 것이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짚었는데요. 그 뭐 4시간 전에 지금 시간이 7시 저녁 7시거든요. 한 4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로 이제 이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 열일 만에 63조의 매출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라든지 광군제가 이제 K뷰티가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의 후가 최고 실적을 경신하지 않을까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광군제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광군제의 이벤트 내용 중에서 신소비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알리바바의 광군제가 뭐 전년하고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는 11월 11일 단 하루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에는 내용을 바꿔서 이제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11일 날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광군제에서 이제 매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광군제에서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가장 높았던 1위부터 10위까지를 나눠봤을 때 10위 안에 9개가 화장품이 들어갔었고요. 그 중에서도 탑2, 1위, 2위에 우리나라의 이제 스킨케어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이 1, 2위를 차지하면서 K뷰티의 위상을 조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군제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광군제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그 생활용품, 가정용품의 판매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다자녀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가정용품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산층이 성장을 하면서 가정용품도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소비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참고하시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근데 광군제 이렇게 설명드려가지고는 이게 진짜 큰 이벤트야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데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 이벤트잖아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광군제보다도 매출이 많았습니다. 2016년에 매출이 같아지기 시작해서 2017년부터는 광군제 매출이 훨씬 커졌고요. 매년 신기록 경신하면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과 이제는 그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화장품이나 의류 중에서 많이 팔렸던 것 회사들을 생각해 보면 LG 생활건강, 이랜드, 닥터자르트, 애경산업, 함양식품, CJ 제일제당, 농심순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은 뒤에 제가 종목이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그냥 사실 이 화장품 투자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키워드로 바로 아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분명 여성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남성 투자자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에서 매출이 좋고요. LG생활건강은 후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많습니다. 애경산업은 견밀 이펙트로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허니 버터 아몬드를 만들어서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치한불은 달팽이 크림이 유명하고요. 또 이제 아토팜으로 유명한 그 네오팜의 지분을 31% 가지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TG 천억대 위안 클럽상이라는 게 그 티몰에서 이제 수상을 해주는 건데요. 그 일정 기간 동안 천억 이상을 팔았을 경우에 천억 위안 이상을 팔았을 경우에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내 매출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EM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닥터자르트가 매출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닥터자르트의 원료 물질 제공과 OEM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은 마스크팩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중국 내에 이제 7,000개 점포가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비디비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남성 화장품 시장에도 진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국 화장품은 더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로드샵을 그 티몰에 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한국 화장품의 제품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타사 제품도 OEM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지분 20%를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지고 있고요.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로 OEM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아이크림으로 유명하고요. 티몰에 글로벌 단독 플래그샵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특징적인 건데요. 중국에서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용품입니다. 유아용품은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앞쪽에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이 이제 다자녀를 전에는 이제 1인 한 가구 1자녀였다면 지금은 다자녀를 출산하도록 조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제로투세븐의 그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대체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제로투세븐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션인데요. 패션에서는 대표적인 회사가 휠라 홀딩스랑 FNF입니다. 휠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휠라 맞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어글리 슈즈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어글리 슈즈 인기가 시들해진 이후에는 뭐 해외 시장 진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상품을 좀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FNF는 디스커버리나 MLB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마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은 농심, 상향식품, 제일제당 등이 있고요. 지금 보았을 때 지금 화장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은 뭐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단연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이 탑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차트 돌려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아용품에서는 제로투세븐을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이제 중국 관군제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주식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식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11월 11일이잖아요. 내년 11월 11일, 내후년 11월 11일에도 광군제라는 이벤트는 계속 열릴 거니까요.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한번 이맘때쯤 해당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마 내년에는 어떤 큰 이벤트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그 호재가 있을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뭐 충분한 긴 내용이라면은 영상으로 촬영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